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한경봉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면접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각종 의구심과 논란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개소한 이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군산시 직영체제를 거쳐 2011년 12월부터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부터 총 4명의 센터장이 임명되었고 초대 센터장을 제외한 3명은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2022년에도 센터장 채용에 있어 자원봉사 전문가가 아닌 퇴직 공무원 임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7월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제는 전관 예우가 아닌 전문가를 영입을 요청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의 책임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24년 11월 수정 공고한 센터장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2명 모두 군산시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024년 7월 공고, 8월 재공고, 11월 공고 총 3차례 모집 공고문이 나갔고 법률상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11월 공고에서만 10월 24일 개정된 인사규정을 반영하여 연령 요건이 1961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에서 1956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갑작스레 인사규정이 개정하는 것일까요?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면 당초 7월 공고에서 변경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센터장 채용에 있어 염두에 둔 누군가를 위한 변경이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11월 25일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위원인 자원봉사센터 담당부서 과장이 점수 차이를 20점 이상 주었 A 후보가 앞섰다는 얘기를 듣고 큰 점수 차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 긴급하게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일 16시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해 복사본 자료로 충분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제출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16시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팀장이 20여 분 만에 시청 1층에 도착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1시간 40분이 지나도 9층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담당 부서 및 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출발했다, 곧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서류를 가지고 도착한 팀장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약 2시간을 복도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18시가 되어서야 센터 사무국장이 찾아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행감을 실시해야 하는 의원을 기다리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의원을 놀리는 것입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농락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시급한 자료도 많습니다. 해당 자료는 다음 날로 예정된 이사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어떻게든 상황만 회피하려 했고 센터 팀장을 보내놓고도 의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사적인 업무에서도 약속을 어기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이유에 화가 나지 않을 의원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11월 26일 본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담당 부서를 출석을 요구하였고 다시금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이사회가 오전 10시에 열리니 결과가 나오는 12시에 자료를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12시까지 기다렸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점심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속개되기 전인 13시 50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센터 사무국장이 제출한 서류는 심사위원 4인의 점수표를 A부터 H로 표기하여 위원별 점수를 비교할 수 없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기다리게 한 것도 모자라 엉성하게 작성된 자료로 의원을 또 한 번 농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14시경에 담당 과장이 평가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평가표 중 하나에서 3점을 올리기 위해 급히 수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2점 간격 배점표에 없는 1점을 올리는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수정이었다면 우인 18점에서 19점이 아니고 수인 20점을 주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아본 의원은 전날 약속한 시간을 어기며 본 의원을 복도에 세워두고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고쳐진 평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본 의원이 잘못 본가 하여 컬러로 된 복사본을 요청했으나 부서는 끝내 제출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과 자료에 대한 의구심으로 본 의원이 문서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당일 저녁 심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사위원장인 인사위원장이 자신이 변경된 평가표의 원 작성자이고 수정을 한 사람도 본인이라고 시인하며 급히 퇴장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사회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수정 전 총점은 A 후보 357점, B 후보 356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4인의 점수를 평균을 내면 A 후보는 89.25점, B 후보는 89점이 됩니다. 단 0.25점 차이로 반올림할 경우로 동점이 되어 당락을 결정짓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내부 심사위원인 담당 부서 과장이 20점 차이로 A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0.2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가표면 3점 수정하면 A 후보의 총점이 360점으로 변경되어 평균 점수가 1점 높아져 90점으로 명확한 당락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심사위원장의 시인으로 평가표 점수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본 의원은 총점 평가 후 3점을 수정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형법 제231조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그대로 이사회에 올린 것은 형법 제235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11월 26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센터장 채용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인사위원회 결정을 부결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채용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의결 결과 부결로 마무리되었으나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군산시에 조직적인 채용 개입이 있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을 지체하였다면 이 사실은 묵과될 수 없으며 주도한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 채용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센터를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도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8만여 명의 남녀노소 봉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끝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시급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한다는 부서의 말만 믿고 기다렸던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마치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고 고성이나 지르는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자료 요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언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윤신혜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나 성구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을 재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등의 원인으로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 역시 2022년 기준 총 2,319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1, 2등급 빈집이 1,365호로 약 59%, 구조적으로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가 필요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 954호로 약 41%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노후주택 수요 감소, 재건축과 재개발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22년 기준 도심에는 1251호, 농어촌에는 1068호의 빈집이 발생하여 더 이상 빈집의 문제가 농어촌에만 국한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빈집은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화재나 붕괴, 범죄 장소가 되는 등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산시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으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빈집 정비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빈집 정비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정비와 활용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업의 의지의 실행력을 예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효율적 공간 부지 활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둘째,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빈집은 지역 소멸의 위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지만 시각을 바꿔서 보면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청년들의 빈집을 연계한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고, 나주시의 무주택 청년을 위한 영원 임대주택 사업은 외부 인구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또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 문화마을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빈집을 정비하여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하게 된다면 외케이션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관광 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집 활용 사업이 단순히 빈집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어 지방 소멸 대응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군산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빈집이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가능성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의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군산시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신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거리 학교의 학생 과밀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교에 배정을 받아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원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교 배정 문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 초래 등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중학생의 적정한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군을 구역별로 나눠 거주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군산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교군으로 묶이다 보니 학령 인구 밀도에 맞춰 중학교가 위치하지 못하여 특정 학생들이 긴 통학 시간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에 따라 누구는 집 앞에 있는 학교로, 누구는 왕복 2시간이나 걸리는 통학 학교로 배정하여 특정한 학생들이 불합리한 고통으로 내몰리는 중학교 배정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묵혀왔던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 행정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중학교 학군 조정, 입학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내 동별 학생 수와 학생별 배치 학교 평균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배정 문제는 단기간에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파주시는 파프리카라는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학생 전용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의정부형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원거리 학생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인천시는 인천 학생 성공버스를 도입하여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45대의 통학버스를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자체에서 통학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학생 통학을 위하여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촌학교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농촌학교만이 사업 대상이었으며, 그마저도 내년 전세버스 임차비 지원 사업 또한 농촌학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사실상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군산형 통학버스를 도입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교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론 모든 학부모와 학생을 100% 만족시키는 중학교 배정 방식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 보장으로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통학 문제를 더 이상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적극적인 개입, 시정 방향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신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군산시가 경로당 식사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과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노력한 끝에 이 법률을 마련했으니 지방자치단체도 경로당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식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2024년 12월 현재 53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은 군산시 전체 인구의 7%인 17,829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로당 식사 지원을 위해 말씀드릴 부분은 첫째 예산입니다.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 식사 지원 예산은 크게 양곡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며, 양곡비의 경우에는 회원수에 따라 한 달에 6에서 10포의 쌀로 각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관내 경로당 이용 인원은 경로당별로 최소 3명부터 최대 35명까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운영비로 월 16만 원을 동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경로당은 이용 인원이 3명으로 월 운영비 16만 원에 대해 1인당 하루 1,700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B 경로당은
이용 인원이 35명으로 1인당 하루 150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A 경로당과 B 경로당 간에 최대 11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되면 회원 수가 늘어날 것수록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불리함을 겪는 구조입니다. 동시에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 또한 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비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사업 급식 단가가 4,500원이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급식 단가가 5,000원인 것을 고려하고 양국비를 더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산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 이용 인원과 물가를 고려하여 산출 기초를 정비하고 지원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식 제공 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급식 인력은 노인 일자리, 노인, 공익사업 활동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관리인으로서 환경 정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업무 범위로 규정된 환경 정비 외에도 취사나 조리까지 도움을 주시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 변경으로 앞으로는 급식 제공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은 배식과 환경 정비로 한정되고 식재료 관리 및 조리 등은 노인 역량 활동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 지원이 본격화되며 경로당의 식사 지원 수요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군산시는 경로당 식사 지원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사항을 유념하여 각별한 진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두터운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인 지역 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동체 사업단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군산시 경로 식사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산시는 내년 경로당 실태조사를 올해보다 더 정성을 다해 조사해 주십시오. 계획과 조사에 정확할수록 사회 비용은 줄어듭니다. 조사에는 다음 세 가지를 담아 주십시오. 첫째, 경로당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5조 운영 실태 조사에 따라 회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경로당 안의 취사와 조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이나 제공을 하시는 모두가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장차 집단급식이 확대됨으로써 예측되는 문제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당 식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실의를 조사해 주십시오. 경로당 식사 지원이 단순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임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세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명란 의원입니다.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24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부서 신설과 폐지 및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일원화로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 및 시민 행정 수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4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에 따라 부서별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한경봉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제회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7일 제2차 본회의 이후 군산시의회 전 의원은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군산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도 부족한 시간에 법률에 따라 서둘러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만큼 시급한 일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행정지원과는 경제건설위원회의 현안 업무보고에서 1차 조직 개편안 보고를 했을 뿐 오늘 제3차 본회의까지 조직 개편안 수정안에 대한 추가 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안 업무보고 시 위원회에서 조직 개편 수정 후 재보고를 요청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고사하고 20여일 동안 이런 방구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수정안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혜춘 위원장님,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부위원장인 저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도 못했으나 지난 현안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세객과 증설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행정 분야 경비 20%를 삭감해서 허리띠를 졸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 직원 복지 비용은 줄이고 과장급 자리만 늘려서 추가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1월 18일 동료 의원이 자유 발언을 통해 조직 개편 시 전문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개편 추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과정 없이 셀프로 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조차 우습게 생각하는 작태가 아닙니까?
과장은 3명 늘고 계장은 2명 줄어드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려면 과장은 줄고 계장이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중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의 경우 교통항만수산국에 차량 등록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무관급인 과장을 사업소라는 명칭의 소장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의 경우 문화, 관광, 체육국이 아닌 안전건설국에 있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계획과와 유기적 업무 협조를 해야 합니다. 문화, 관광, 체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스마트 도시과의 경우 스마트 교통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담당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왜 이 순위로 가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 업무가 중요하다면 기획계를 행정지원과에 배치할 기획자치과로 가면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심중한 조직 개편을 위해 안건을 부여할 것을 주장합니다. 추후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잠시 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개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일반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7,663억 1,5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에게는 제1회 추경 1조 5,942억 2,600만 원보다 3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에게는 제1회 추경 1,720억 8,900만 원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87억 9,700만 원 증액, 세외 수입 48억 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1억 5,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23억 7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80억 9천만 원 증액, 보존 수입 112억 6천만 원 감액으로 총 3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주요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K관광섬 육성 사업 25억 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20억 5,700만 원, 월명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 사업 1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11억 9,800만 원, 새만금 해수 임배수 시설 조성 사업 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4억 8,200만 원,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생 안정 및 호우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침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5억 원,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직불금 10억 3,6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200만 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6억 6,4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30억 3천만 원, 2024년 7월 호우 산림피해 재해복구 사업 22억 3,600만 원, 자연 재난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3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 8억 7,8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9,5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6억 2,600만 원 감액, 보존 수입 30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대하인피간 지방도 확보장공사 11억 7,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6,800만 원, 슬러지 지원화 시설 연료비로 4억 9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의 추경예산안은 세수결선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의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근본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 시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온 삼동 미릉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준 김은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 지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 외곽 지역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군산시의회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도입을 제안하였고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도 군산시가 약속한 공공형 콜택시가 왜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공공형 콜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 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에 불편한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이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전국 160개소로 확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 2015년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 택시 운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도입을 미루었고 결국 약 1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오직 군산시만 공공형 콜택시가 미도입된 지자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 군산시 외곽지역 시민들은 다른 지자체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고스란히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공공형 콜택시 운영으로 시외곽지역 시민들의 발휘되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음에도 오직 군산시만 공공형 콜택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건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미숙하고 안일한 행정수행 때문입니까? 시장님께서도 공공형 콜택시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약속하셨으며 지난 2023년 4월경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 사업 수요 조사에서 수요가 잇따라며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의 소요 예산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결과 사업이 선정되어 전북자치도와 국토부에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올해 4월경 국비 보조금까지 내려줬지만 군산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보조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집행부의 말을 종합해 들어본 결과 집행부는 일단 수요 제출은 했으나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올해 2월경 국고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는 이미 작년 12월 예산을 확정하고 간해시 통보까지 한 상황이었고 군산시가 사업계획 취소를 명백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을 예정대로 내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는 군산시의 한심한 행정 때문에 국비 1억 1천만 원만 허공에 날린 꼴이 됐습니다. 차라리 전문성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우리 시보다 먼저 시작한 타 군 담당자들에게 문의하든지 그래도 14개 시군 중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군에게 문의하기 창피하면 인근 시에게 문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공공형 콜택시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만들게 된 계기와 공약 사업 예산이 국비가 반영되었음에도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집행부는 공공형 콜택시 도입을 미루는 주요 이유로 대중교통이 없는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인 행복콜버스가 이미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산시의 행복콜버스는 총 8대가 운행 중이고 연내 3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11대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지역의 버스 업체 2곳에 벽지 노선 손실보전금 및 재정 지원금으로 지난 10년 동안에만 약 1,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 외곽지역 시민들의 불편함은 해소되지 않아 예산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왔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형 콜택시를 의회에서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콜택시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공공형 콜버스와 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지금도 벽지를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에게 손실보전금은 손실보전금대로 주고 같은 버스 회사에게 교통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행복콜버스 위탁 운영까지 맡기며 보조금을 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벽지 노선 일부 구간을 행복콜버스로 대체해 손실보전금 지출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버스형 DRT 도입 목적으로 기존 벽지 노선 대체로 손실보전금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버스 DRT 도입 후 손실보전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콜버스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보조금으로만 약 1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중 올해 보조금 규모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또 차량 구입비는 총 7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본의원은 공공형 콜버스가 아닌 공공형 콜택시 방식이었다면 예산 대비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 지역을 덜 넓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공공형 콜택시는 차량 구입비가 들지 않고 유지 보수 비용, 보험료 등이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택시사 인건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전남 택시를 변형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연간 국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형 콜택시 21대를 도입해 17개 읍면동 1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연간 국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4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형 콜택시 12대를 도입해 12개면 234개 마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의 경우 국비 1억 1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형 콜택시 16대를 도입해 14개 읍면동 62개 마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공형 콜택시만 운영한 것도 있고 공공형 콜택시와 공공형 콜버스를 함께 운영한 것도 있는데 콜버스가 있다고 하여 콜택시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제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통해 공공형 택시 도입을 장기안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고 본원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억 원이나 들여 실시한 근본 용역은 본 의원의 식견으로는 군산시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보시는 것처럼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비를 보면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원은 공공형 콜버스 운영 성과 분석도 없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콜버스 증차가 마치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집행부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전문성도 없는 무능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형 콜버스 증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공공형 콜택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서로 기능과 역할을 보완 운영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원은 오히려 운영의 비용 효율성과 기능과 역할을 따져보아서 향후 공공형 콜버스를 축소하고 공공형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향후 용역을 시행할 시내버스 지가선제가 도입된 이후 그때 가서 버스 미운행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공공형 콜택시 운영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일부 노선에 지가선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라도 먼저 공공형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미리 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군산시 관내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교통사각지에 놓여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 나아가 지역 전반의 교통 환경 개선으로
보건, 의료, 교육 등 각종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공공형 콜택시 도입에 대해 군산시의 입장과 계획과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집행부에서 써준 답변서 본원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주 형식적이고 성의 없고 전문성도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답변서를 그대로 읽으실지 시장님 생각을 진솔에 답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우민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동환 의원님께서 우리 특히 이제 시골 지역 우리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 지역이 특히 인구가 자꾸 감소하면서 버스가 우리 기존의 노선 시내 버스가 공차로 운행되는 것도 너무나 많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분 안 되지만은 그분들에 대한 교통 편의성이 기존의 노선 버스로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제도가 좋은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농림축산부에서 서동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또 시골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콜택시를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한 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 우리 그 콜택시보다 콜버스가 좋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서 사실 전국 각지에서 대부분 보면은 콜택시를 하는 지역도 있고 콜버스를 하는 지역도 있고 혼용을 하는 지역도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콜택시를 공약에 넣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좀 착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이런 콜택시의 운행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상 시행을 콜택시를 도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해당 부서들이 논의를 했고 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존에 우리 노선 버스는 기존 노선이 있는데 새로운 도심이 개발이 된다든가 할 때는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기존의 노선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교통 사각지대란 주민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노선 보완형으로 또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있고 아예 그러면은 대체형 이거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존 노선을 폐지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뭐 콜택시나 콜버스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체형 세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편의성이 있냐 없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간선제를 도입해서 콜버스로 하자. 이게 우리 수요응답형 뭐 DRT라고 하는 건데요. 수단이 택시로 할 것인가 그 15인승 미만의 소형 말하자면 중소형 버스로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의성을 그러면 더 높일 것인가가 중점에 놓고, 또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예산의 효율성인가 놓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처음에 콜택시를 실시한 지역도 있고 또 그 후로 콜버스를 실시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경우냐면 버스는 우리 군산시가 버스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택시는 택시 회사하고 말하자면 계약을 해서 택시가 배차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 시내에서 택시 타는 것처럼 택시를 불리면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제도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택시가 또 도심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 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면 지역을 하나하나 두 개권역이나 묶어서 대부분 소재지에 말하자면은 우리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연결하는 똑같은 제도입니다. 이 버스로 하든 택시로 하든 교통의 그 택시인가 버스인가 다를 뿐인데 똑같은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택시로 이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런 조그마한 버스도 못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 우리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한 3시간 정도에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나 노선버스가 배차 시간이 너무나 멀을 때 그 중간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택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나 택시나 똑같이 말하자면 그렇게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대체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면에서 뭐 많이 든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지간선제를 도입을 해서 콜버스 제도를 운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 편의성과 그다음 비용 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제가 공약으로 이걸 콜택시를 한다고는 했지만은 아무리 공약이라도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주민의 편리성이 과연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공약이라 해서 저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공약이라 해서 그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뒤떨어진다 하면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에 현재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들이 이제 각 조사를 다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군산은 특별하게 이 소형 그 버스 15인승 미만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버스 배차 시간도 말하자면 2시간이 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택시의 단점은 뭐냐면은 똑같은 이게 수요 응답형 말하자면 교통 체계인데, 택시는 우선 탑승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다. 4명밖에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버스처럼 예를 들어서 읍면 소재지까지 똑같이 택시나 버스로 이걸 운행을 하는데, 버스는 여기서 바로 읍면 소재지로 올 수도 있고 바로 이쪽 이웃 동네에서 요구를 할 때 버스는 돌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택시는 법으로 합승을 못합니다. 다시 읍면 소재지까지 왔다가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는 읍면 소재지까지 와서 우리 기존 노선 버스가 다니는데 도착을 해서 노선 버스를 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택시는 환승을 해서 택시 요금을 보통
뭐 익산 같은 경우도 500원인가 긴데 그 요금을 적용을 안 씁니다. 1,600원 시내버스 요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콜버스는 500원 주고 타면은 버스를 탈 때 1,100원, 또 50원 할인해 1,050원인데 1,100원을 내면 됩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뭐냐면 시골에서 왜 불만은 다른 것이 없고 이 환승하는 것을 어르신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환승하는 것을 그것이 제일 말하자면은 주민들의 불만 요인입니다. 환승 때문에. 저는 콜택시를 운행을 할 때 시골에서 이쪽에서 이쪽 동네로 가는 것을 가능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한 곳을 정해서 대부분 면 소재지 정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버스는 한 대를 사면은 그것이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근데 택시는 우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 예를 들어서 뭐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택시 2대가 오전 오후 반절 나눠 가지고 2대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 보면은 또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계속 우리가 일반 우리 택시 타는 식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 번, 그것도 5번입니다.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마을 이장님하고 그 택시하고 몇 시에 우리 동네를 와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5번 50,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영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택시 제도다 보니까 물론 지역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예,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제도를 하느냐가 사실은 참 100%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2015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2014년부터 마을 택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2015년 2월 2일에 마을 택시 도입 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6년 2월에 보면은 군산시 읍면 천원택시 도입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마을 택시 운행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 예고가 있으나 2016년 9월 5일 임시위에서 지자체 예산 부담 가정 및 조례 안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안건이 그때 부결됐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이렇게 그 대중교통 소유지역 주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 및 공공형 택시 및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고 있고요.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시만 지금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콜택시 대여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국비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콜택시를 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우선 우리 군산시가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고 또 여기에서 빠지는 부분 지간선제로 도저히 해소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콜택시 제도로 하자는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해서 제가 공약 사업인데도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주민 편의성과 우리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낮다고 판단을 해서 그 택시를 지간선제 공공형 버스 맞아 콜버스를 도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콜택시로 채워가자. 이렇게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 시내버스가 지금 한 120대 정도 되고 뭐 가까운 익산 같은 경우에는 160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이 새로운 도심이나 공단이나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면서 우리 간선에 투입되는 시내버스를 새로운 도심이 개발이 되고 했어도 버스 대수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지간선제로 인해서 나오는 버스를 이런 데 투입을 해서, 그리고 특히 가장 시내버스의 문제점이, 시민들이 이용을 않는 문제점이 이 배차 시간이 길고 노선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잘 이용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더 지급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이랄지 공단 같은데,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도심 지역의 교통 편의,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 아침 통학 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에 우리 시내버스 그 노선을 조정을 하고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시민들이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아직은 콜택시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았다는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콜택시를 공약사항인데 도입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환승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환승센터는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별하게 지금 현재 제도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택시나 뭐 버스형이나 사실은 변소재지 나오고 하는 것이 떠나서 그래도 시내에 볼일을 보러 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특히 공단에서 지금처럼 공단 같은 경우에 공단이 넓게 펼쳐 있을 때 주요 도로 거기에 환승센터 우리 버스 노선을 거기를 종착지로 하고 그 안을 이 특별한 경우 이런 데를 말하자면은 우리 마을 콜버스나 콜택시로 했을 경우에 하면은 이 도시에서도 말하자면 이 제도가 예의 말하자면 이 규제 그 샌드박스로 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는 그냥 우리가 거점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우선 필요한 환승센터는 저는 공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환승센터는 해당 부서에서는 했는데 이건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는 일단은 그런 규제가 풀어질 경우를 한번 풀어보고 해서 하는 것이지, 환승센터는 꼭 만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제가 필요한 환승센터는 공단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앞으로 새만금 산단이랑 활성화됐을 경우에 거기에 기존 우리 시내버스 노선을 해놓고 그 공단 내부 그걸 뺑뺑뺑 돌으면 시내버스가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공단 내부에서 콜버스나 콜택시로 운영을 해서 환승센터를 만든다면은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분석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쪽 입비서수 거의 2대가 있는데 우리 버스는 구입비는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데 버스 내구 연한 9년을 잡아봤을 때 총 비용으로 따지면은 저희들 우리 해당 부서의 검토 사항으로서는 예산이 조금 든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왜 택시 왜 비용을 여기는 조금 잡고 많이 잡고 뭐 충분히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무슨 어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비용을 조금 잡으려고 그러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는 절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 교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어떻게든지 재조정을 해서 특히 교통 수요가 몰릴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겠느냐라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반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수치 비교를 했을 때도 택시보다 버스로 하는 것이 똑같은 어떤 걸로 대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버스로 하는 것이 우선 그래도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우리 교통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권 예를 들어서 인피, 서수, 대야, 효연 뭐 이쪽의 분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냐면은 특정한 시간대에 맞추는 교통, 대하 5일장 때 대하까지 가는 이 버스를 운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그런 교통복지를 위해서 그런 수요를 잘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통복지에 더 근접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스와 택시의 두 종류의 수요응답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산의 기존 버스 노선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데 있어서 무슨 콜 택시가 아닌 콜버스를 운행을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도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봤는데도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이제 콜택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 콜택시에 대해서 물론 콜버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콜버스는 우리 시가 주체가 우리 시가 버스를 사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택시는 개인의 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에 낭비할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가까운 서천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네 이장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아갑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가 우선 편리하게 콜택시를 도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농림부에서는 콜택시를 냈고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맞는 각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가지들 했거든요. 콜택시 제도도 각 지역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제도가 없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에 이걸 세울 바에는 이런 모든 각 지역의 문제점들 그 다음 또 좋은 점들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조화를 시켜야만이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특히 교통 취약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그런 예산의 효율성 높일까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정착을 시킬 때 타 지자체 저희들이 안 알아본 게 아니고 많이 다 가보기도 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그걸 최소화하면서 우리 교통복지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좀 보완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대중교통 특히 우리 교통 그 취약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서동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서동환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 때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답변서가 굉장히 길어서 시장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면 좀 짧으실 줄 알았더니 답변서 읽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짧았어요. 일단은 시장님이 처음에 이거 민선 8기 공약으로 공공 콜택시 하셨을 때 이거 뭐 포퓰리즘 공약으로 세우신 건 아니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 답변서에다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쓰기 위해서 그런데 큰 착각이죠. 시장님이 공약이 8기 공약이 공공용 택시이기 때문에 집행부 그 교통정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님이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세운 거다. 인기성 공약을 세운 거다. 그런데 전문가인 우리 집행부가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 공약이 틀렸더라. 그래서 콜택시는 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 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포퓰리즘 공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냐고요. 아니 포퓰리즘 공약은 뭐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죠. 사실 아니, 포퓰리즘 공약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제도가 있지만 그럼요. 그렇죠. 버스도 생각의 차이는 있고 있지만은 택시도 있는데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교통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공공 버스도 있고 공공 택시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집행부는 공공 택시를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는 것은 아마 저를 조금 비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는 아니고 시장님 공약이었어요. 저 공약 그래서 안 세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시장님이 집행부 교통육과에서 시장님한테 말씀한 포퓰리즘 공약이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시장님도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세웠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답변서를 쭉 보면서 이런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의회에서는 여기 이제 재선 3선 이상 되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한때 시골 지역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그 시내버스 그 10년 동안 그 예산 지원해준 거 보십시오. 10년 동안 1,190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왜 지원해주냐 그러니까 시외 시 농촌한데 빈차로 가고 사람 한두 명 타는데 우리가 그 손실보장 준비하고 뭔 소리냐 나는 버스 타지도 않는데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순환버스 지간선제를 이미 그때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다른 지자체를 보고 그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 교통교과 답변은 뭐냐면은 지간세제를 검토하여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왜 우리 시가 전라북도 세 번째 가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만 더 못하더라. 제가 좀 각성하고 반성하러 제가 억지로 그렇게 쓴 거예요. 이미 지간선제 순환버스는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다른 자체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해 대안 지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4차 그 용역을 보니까 10년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을 갖고 온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지간선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 환승 사업이냐 이번 용역이 우리가 보통 예산을 보면은 예산 배정이 어디가 많이 됐냐를 보고 아 이게 중점 사업이구나 알잖아요. 좀 보셔봐요. 환승 사업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환승 사업에만. 저건 계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환승 제도 자체가 이 제가 민선 7기 들어서서 지간선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면 소재지까지 가는 것보다 사실은 시민들 원하는 것은 주요 부분까지 시내까지 일부분까지는 들어오는 것을 사실 원하는데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현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죄송한데요. 왜 집행부가 전문성이냐면 자 시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거거든요. 저 교통은요 아시겠지만은요 4, 5년 고민해서 해결이 안 돼요. 네? 저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 했었고 저를 비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근데 지금 집행부 담당 계장하고 임기제 공무원 바뀐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얼마 됐어요? 임기제 뽑은 2년이 안 됐어요. 예. 지금 1년도 아마 1년 됐을 거예요. 아니 1년에 어떻게 저걸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람이 이러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시 외 지역에 있는 교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점들이나 그 해결 방법들을 캐치를 못하는 거죠. 왜? 여기 순환보직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있던 담당 계장, 전에 있던 그 전문직 남자 지금 바뀌었더라고 여성 그 우리 임기제 공무원을 바뀌셨더라고요. 남성이었던 그 공문직 그 임기제 공무원하고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제가 제안해 갖고서나 반영한 것도 있고. 근데 새로 오신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깜짝 시장님은 시민들의 요구가 대야장 그리고 말씀 안 하시면 여기 보면 목욕탕 가는 거기서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공공유 버스는 대야장을 가기 위해서 목욕탕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치 그런 시민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가 깊은 고민이었었다는 거예요. 이 공공연 택시, 공공유 버스가 왜 이걸 만들어진 취지라든지 거긴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에서 나와서 제가 시장님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시장님이 참 창피할 것 같아. 제가 이걸 읽지 말고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답변서 한번 꼼꼼히 보셔봐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걸 우리 시 공무원 전문가가 썼다는 답변서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시장님께서는 공공버스, 우리는 콜버스가 15인승 버스가 들어가시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더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6조가 한번 보여주세요. 공공용 콜택시 타지역 사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시장님 보셔봐요. 저기 2023년 기준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았어요. 익산, 김제, 남원 봤어요. 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공형 버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총 6억이 들어갔습니다. 버스가 8대 운영돼요. 이용자는 18,000명밖에 안 돼요. 18,000명. 자, 근데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남원시 같은 경우는요. 택시가 12대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용자가 34,600명입니다. 우리보다 16,000명이 더 많아요. 뭐 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익산 같은 거 볼게요. 익산은 콜택시에다가 국비 1억, 12억 안 씁니다. 14대 써요. 18,000명이에요. 2억밖에 안 쓰는데 우리가 똑같이 18,000명이에요. 근데 밑에 한번 보셔봐요. 파란 거 피고. 지금 23년도 공공형 콜버스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4억이에요. 이용자가 지금 38,000입니다. 우리보다 지금 56,000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님은 우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택시는 환승도 못하고 뭐 사람이 4명밖에 못하고 뭐 막 그런 얘기 막 하셨어요. 좋아요. 근데 시민들은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 이용 잘 안 해요. 왜? 숫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로. 근데 아까 말했죠. 택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장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택시 이용자들이 더 많아요. 문제점인데 이용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그래. 예. 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그 의회 때도 오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역 화폐는 우리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고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근데 시장님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100만 원 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지로용지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 시켜가지고 깡하는 것이 생겼었어요. 깡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70만 원 줄이고 막 했었잖아요. 네? 자, 그때 당시 우리 시가 먼저 시도를 했고 익산이나 다른 지하철 우리 걸 보고 왔어요. 와서 봤을 때 군산 가니까 좋은데 깡하는 것이고 범죄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이거 지역화표면 안 되겠는데? 안 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군산시가 설정했는데 지역화표 좋은데 문제가 있구나. 지로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비용은 더 들어가고 이런 깡하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익산은 지로로 하지 않고 카드로만 했어요. 그거 뭡니까? 먼저 선두주로 간 거에 대해서 보고서 거기에 단점을 보고 이것이 단점이구나. 이건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 있구나. 그래서 익산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가 문제가 많으면 안 해요? 많으면 안 해요? 많으면 그 문제점들을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개선해서 우리 군산형 콜택시를 만들어야지요.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죠.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걸 갖다 반영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간선제를 하면서. 알았죠. 그래, 좋아요. 시장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님 어떻게 할 지금 것인가.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용역원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번에 4차 대중교통 거기 시민을 들어가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제가 회의 도중에 도저히 안 되게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보셔봐요. 이게 지난 용역 최종 보고입니다. 4차 군산시 지방대중교통 용역인데 한 장인가 두 장으로 공공형 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 수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한 장짜리 뭐라고 했어요? 장기안이에요. 장기안. 제가 저 장기안을 보고 제가 화가 났어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공공형 택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장기안으로 잡으면 대체 언제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장기안이면 언제요? 우리가 봤을 때 장기안은 10년 이상 지나가야 장기안이에요. 시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저도 여기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안 계신 분들 많아요. 대체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저걸? 그 집행부가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말하는 거 저기 맞습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은 그걸 보완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지만은 집행부는 용역, 그것도 전문가가 뽑은 용역 답변이 장기안이라니까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담당 과장이 툭 나서가지고 한 얘기가 그 용역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옹호하는. 그 발언이 뭐였냐? 시장님 다행히 안 읽으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인피에 있는 마을대표 이장들한테 물어보니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것은 우리는 이용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정을 잘못한 걸 갖다가 이제 마을 주민까지 끌어들여갖고서 공범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발언 중단시키고 위원장이 부시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발언이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전문위원들이 있으면 집행부가 잘못된 것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은 그것들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고 해야 돼. 집행부를 두둔하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인피에서는 공공용 택시가 아직 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 발언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군산시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제가 그래서 도저히 회의에 창피해서 군산시 시의원으로서 창피해서 앉아있지 못해 제가 박차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시장 질문을 하면서요. 진짜 이거 주면서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1,100억이나 넘게 지원을 해줬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죠. 그래서 그 버스를 만들라니까 공공형 콜버스를 만들어 그 버스 회사다 또 위탁을 쳐요. 또 위탁을 거기다가. 다른 사업자가 이게 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탁형 시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대중교통 법에 의해서 다른 사업자가 그렇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간선제로 운행되는 공공형 말하자면 콜버스죠. 이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500원씩 내는 것도 버스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버스는 오히려 그 환승요금 기존 버스 회사는 1,100원을 받기 때문에 500원 덜 받는 거예요. 지금. 자, PPT 그 4개 시군 한 거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지금 깊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자, 보셔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은 조금 더 이용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럼 시장님 말씀처럼 이용자들이 돈을 내는데 왜 더 많이 이용하냐 이거예요. 환승도 안 돼. 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도 안 돼. 근데 환승도 되고 더 편리하고 더 싸고 그러는데
왜 이용을 안 냐 이거. 그 원인을 찾으셔야죠. 이게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떤 지역의 제도가 저게 지금 똑같은 택시로는 하는데 그 익산이나 김제나 남원이 각각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다르지요. 지역화폐도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더 잘된 지역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 하자고 제가 오은발언 했잖아요. 시작은 익산, 김제, 남원이 먼저 콜택시를 했죠. 다 다르죠. 상황 저 3개시만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콜택시가 뭔지를 찾아서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시간이 가니까요. 시장님 이렇게 할게요. 제가 굉장히 화가 치밀어서 저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집행부에서 계산해서 공공형 한번 보시죠. 저 맨 밑에 그 운행일 및 시간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택시들은요. 8시부터 6시, 8시부터 7시 이것밖에 운행 안 해요. 그런데도 저렇게 이용자가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시장님 한 번 더 꼼꼼히 보셔요. 꼼꼼히 보시고 결국은 시간은 짧은데 이용자가 더 많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콜택시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거예요. 시간도 짧고 돈도 조금 들어간데. 근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쉽게 해서 그냥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을 수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너 공부해. 하고서나 학원 너 다 보내줄게. 보내주고 애들이 가서 공부 학원을 가는지 진짜 뭐 TV를 보고 있는지 어디 가서 나쁜 일 하는지 관심을 안 갖고 돈만 대주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건 거예요. 다른 시는 택시로 오지만 우리는 큰 버스로 해서 해주니까 이용해. 그럼 됐지? 지금 우리 시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우리 공무원들 뭡니까?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저렇게 딱 분석을 했습니다. 저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 시는 아까 말씀드린 콜택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장기적으로 가기 원하지 않잖아요. 빨리 어쨌든 우리가 공공형 콜버스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완해서 버스만 막 늘리려고 그래서 8대인 걸 11대로 늘리고 11대인 걸 또 나중에 더 늘리고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한 틈새에 대한 보완을 콜택시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해당 부서한테 우리 콜버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각 지역은 콜택시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 전문가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직 콜버스가 전체 참 시행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직 지금 저런 통계 이용객이나 뭐 이런 통계랑 그리고 콜버스를 운행하면서 아까도 내가 답변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서 저는 콜택시도 뭐 장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도 하여튼 그 문제가 도출이 되는 대로 하루빨리 저도 택시가 필요할 경우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저와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시외 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게끔 하자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그 방법들을 자기들 것만 고집하지 말고 좀 논의해서 좀 그 방법들 찾아갔으면 좋겠다. 예, 아이고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뭐 고집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간선제로 해서 일단 지금 전체 확대된 거 아니고 지금 올해 또 투입을 해서 하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거기에 나타난 거기 수요를 못 따르는 대로 지간선제가 이제 새롭게 공무원들이 만들어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지간선제 얘기를 했고 환승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민선 7기부터 겨우 이제 지간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여지껏 못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지간선제가 이제 기존에 시행된 지역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또 사각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건 택시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기종무원들 쓰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근데 우리 임기종무원들이 교통 쪽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 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실력 있는 분들을 여기에서 좀 제대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컷 배워가지고 쓸만하면 다른 데서
직급 높여가지고 스카우트 가버려요. 답답한 거예요. 저도. 예, 그러니까요. 거기는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 없으므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창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경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셨던 윤세자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의 전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이후 공석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